앞서 이제 슬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평형상수가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온도 하겠죠, 온도. 그래서 온도의 영향을 받는데 재밌는 건 온도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애는 평형상수에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치 않는다면 평형상수는 언제나 일정하다. 명심해 두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그거와 관련돼서 꼭 외워 놓아야 하는 수식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학교 학습 때도 바로 나오거든요. 요거. 자, 우선은 이 수식 역시 뭔가로부터 이렇게 막 유도되고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 수학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 수식을 외워서 그때부터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번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꾹꾹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각각의 항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G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죠? 그렇죠. 깁스 에너지 따로 배웠나요? 학교에서? 스치듯이요? 스치듯이. 저 혹은 다른 학원 수업에서도 배운 적이 있나요? 배운 적 있나요? 좋아. 배운 적은 있어요. 배운 적 있어요. 자, 좋아요. 자, G 얘는 뭐냐면 깁스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관습적으로 깁스 프리 에너지로 이제 쓰기도 해서 번역을 할 때 자유 에너지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이제 처음 도입한 사람 이름이 깁스예요.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게 G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깁스 에너지는 뭐냐면 변화의 자발성을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함수인데 연력학 제2법칙 아주 자세히는 지금 다루진 않을 거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자,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델타 GR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 얘는 이름이 뭐냐면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요걸 줄여서 델타 G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R이라는 아래 첨자가 여기 있는 R 요거를 이제 줄여 쓴 겁니다. 그리고 델타 G니까 깁스 에너지의 체인지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변화량을 이렇게 델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는 뭐냐면 반응이 변해요. 자, 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반응물은 점점 많아지겠어요? 점점 줄어들겠어요? 반응물은 점점 줄어들겠죠. 생성물은 점점 많아지겠죠. 혹은 내가 정반응을 가정하고 있는데 실제 해보면 역반응이 돼. 그럼 역반응이 된다고 하면 반응물은 많아지고 생성물은 적어지는 그런 물질들의 양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물질량이 변하고 반응 전체의 깁스 에너지도 변하는데 자, 물질량이 변한다라는 건 반응물은 작아지고 생성물은 많아지고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런데 물질량이 변하면 깁스 에너지가 왜 변하냐?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자, 이게 깁스 에너지건 딥스 에너지건 뭐가 됐건 하여튼 깁스 하여튼
하여튼 에너지죠. 이름이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왜 에너지란 말이 붙었느냐? 에너지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합술태니까 에너지란 말을 물리학자들이 붙였겠지. 그러면 에너지는 놀랍게도 언제나 물질량과 비례합니다. 에너지는 물질량과 완벽하게 비례합니다. 왜냐? 자동차에 기름 넣으면 자동차 가죠.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빈아 봐라. 만약에 기름 1리터에 1,500원, 2리터는? 자, 내가 지금 매우 어려운 얘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한 거야? 1리터 1,500원인데 2리터 3,000원이다. 무슨 관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기름을 2리터 넣으면 1리터 넣을 때에 비해 내 자동차가 정확하게 2배를 운영할 거다. 라는 믿음 때문에 돈도 2배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물리량은 무조건 물질량과 비례하는 체계라고 인간이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응물이 줄어들고 생성물이 늘어나면 그 덕에 깁스 에너지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깁스 에너지도 변하는데 그 순간의 깁스 에너지 변화율, 그 순간의 깁스 에너지 변화율을 델타 GR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바로 요 변화율을, 깁스 에너지의 변화율을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것이 반응의 자발성을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이 반응의 자발성 표현은 사실은 연력학 제2법칙에 기반한 거라 사실은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하자고요? 지금은 그냥 외우자. 알겠죠? 하지만 이 얘기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얘가 음수다. 음수다. 그러면 정반응이 뭐 한다? 자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반응이 쑥쑥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반응이 된다는 얘기는 반응물의 양은 생성물은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가 양수일 경우는 뭐냐면 정반응이 임포서블입니다. 정반응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동시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역반응. 이 자발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반응은 일어날 수 없고 역반응이 거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저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양수다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0. 자, 저기 보이세요? 자, 이게 바로 뭐다? 평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평형에 도달한 것이다. 자, 보이십니까? 네. 보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필기에 이 무조건 학교에 이 무조건 나와요. 자 뭐냐? 잠시 보여드릴 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디 있냐 이렇게 수록해 놨네. 아이 하필 내가 이거 안 써놨네. 에이 이런 하나 넣어 놓을 걸. 자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될 거예요. 좀 이상한 그래프인데 짜잔 이렇게 X축은 하나인데 Y축이 두 개인 이런 이상한 그래프를 보게 될 거예요. Y축의 의미는 뭐냐면 반응 전체의 깁스 에너지예요. 반응 전체의 깁스 에너지예요. 이때 편의상 반응을 그냥 어떤 반응물이 어떤 생성물이 되는 반응물도 한 가지 생성물도 한 가지 편의상 이렇게 하죠. 자 R은 뭐 줄임말이죠? R은 리액턴트 우리말 번역 반응물 P는 프로덕트 우리말 번역 생성물.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반응물도 여러 가지 생성물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럴 때 완벽하게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뭐 좀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반응물 한 가지 생성물 한 가지 이런 상태에서 X축의 의미가 뭐냐? X축의 의미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그럼 당연히 왼쪽은 무슨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겠어요? 역반응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때 여기 수빈아 보세요. 여기가 only R 오직 반응물만 있는 상황. 그러면 수빈아 여기는 누구만 있을까? only P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중간은 뭘 의미해요? 이 중간은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섞여 있는 공존하는 상황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요 깁스 에너지, 요 깁스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깁스 에너지 얘를 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바로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조금 더 예쁘게 그릴까? 아니 근데 수빈 안 지워도 돼요? 안 지워도 돼요? 네. 난 그림 조금만 더 예쁘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됐죠? 왜 이런 식의 오목한 그래프가 그려지느냐까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이거를 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그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가 뭐냐면 오직 R만 있을 때 깁스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이쪽은 오직 P만 있을 때 깁스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은 뭐겠어요? 이 둘이가 섞여 있을 때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이거. 뭐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바로 요 부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에 뭐를 구해볼 거냐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뭐의 기울기? 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느냐? 바로 순간 변화율이란 말 있죠? 순간 변화율이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수비나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델타 GR이라 하고 그거를 음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뭔 일이 벌어진다?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상황을 표현해주는 R과 P의 혼합물이 있다면, 그럼 잘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R이 많다는 얘기예요? P가 많다는 얘기예요? R이 많다는 얘기죠. R이 훨씬 많으니까 정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역으로 여기 접선의 기울기 델타 GR은 현재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이럴 때는 뭐가 진행된다고요?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까 이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반응물이 많은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생성물이 많은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반응물이 많다. 상대적으로 반응물이 많으니까 정반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반응물이 많아요, 생성물이 많아요? 생성물이 많은 조건이죠. 그럼 생성물이 많으니까 정반응이 더 잘 되겠어요, 역반응이 잘 되겠어요? 역반응이 잘 된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짜잔 보이시죠?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델타 GR이 뭐가 돼요? 0이죠. 아래로 목한 함수의 그 극소값이잖아요. 그때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때를 뭐라고 부른다고?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평형이 될 때 봐봐요. 여기서 봐봐. 재밌는 건 반응 전체의 깁스 에너지는 뭐를 갖게 된다?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다. 아시겠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래서 이 식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것 하나가
자, 요거예요. 반응 전체의 깁스 에너지와 델타 GR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델타 GR은 반응 전체 깁스 에너지의 뭐라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 전체 깁스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깁스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미분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면 반응 진행 정도에 따라 미분하는 거예요. 반응 진행 정도라는 게 이 X축이요. 자, 여기는 반응 몇 프로 된 거예요? 반응 몇 프로? 0%. 반응 몇 프로? 100%. 0%에서 100%까지 이 각각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다? 델타 GR이란 얘기예요. 뭐만 되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됐죠? 이 의미 알겠어요? 이거 학교 선생님이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반드시 얘기할 건데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대충 오르르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명 아는 척 막 하고 있을 거예요. 학생들 중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애들 보면 솔직히 좀 막막하죠. 선생님은 오르륵 얘기하는데 애들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솔직히 짜증도 나고 막 그렇지 않아요?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막 그렇죠.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럴 때 수빈이도 아는 척을 해야겠어요? 선생님 건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겠어요? 뭐 알겠죠? 그죠? 그렇지. 좋았어. 자, 됐습니까? 됐죠? 좋아. 자, 그 다음. 자, 이거 다 썼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자, 여기 지금 다니? 여기 줄게요. 지우사. 쓱. 자, 그 다음. 세 번째. 짜잔.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긴 동그라미 없죠? 동그라미 있죠? 그럼 양쪽이 뭐 비슷할 것 같죠? 놀랍게도 천지 차이입니다. 거의 완전 관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 다른 애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놀랍게도. 자, 얘는 이름이 뭐냐? 거예요. 스탠다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풀 네임은 이겁니다. 자, 아까 요 R은 뭐 줄임말이라고 했죠? 리액션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이때 새롭게 붙은 게 있는 이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스탠다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 field zone. field zone. 자, 그럼 얘는 이제 뭐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말로는 field zone 상태, 영어로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표준 상태는 되게 다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표준 상태는
수용액 중 몰 농도 1몰, 기체 혼합 물 중 부분합 1기압, 그리고 대기압 1기압의 등압, 그리고 보통 25도씨의 등온 조건, 요걸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조건에서의 이 표준 상태를 표기하는 방법이 저기에 있는 동그라미인데,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공식 발음은 노트입니다. 노트인데 아무도 노트라고 안 읽고 제로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로 아니고요. 알파벳 숫자 0은 이게 길쭉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트는 표기상 완벽한 원이에요. 그냥 원이에요. 그래서 숫자 0하고 이 노트는 다른 표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쓰다 보면 읽다 보면 델타 GR 노트 이 기본 델타 GR 제로 하는 게 직관적으로 눈에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표기는 이건데 그 제로라고 더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저기에 동그라미를 쓴 건데, 놀라웠게도 저 델타 G 노트는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G 노트 생성물 빼기 G 노트 반응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뭐냐면, 자, 생성물인데 이건 뭐냐면 오직 생성물만 존재할 때 깁스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오직 반응물만 존재할 때 깁스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거의 차이를 델타 G0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수빈아 봐요. 여기가 뭐랬어? 오직 리액턴트만 있을 때 깁스 에너지라고 했죠. 이걸 표기로 쓰면 G 노트 반응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수빈아 이 값이 뭐겠어? 이 값이 바로 G 노트 생성물.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둘 중에 값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반응물이 더 크고 생성물이 더 작죠? 그러면 얘의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렇지. 됐죠? 그러면 저 델타 G 노트를 델타 G 노트 R을 여기다가 그래프로 도시할 수 있겠어요? 요 값하고 요 값이 있을 거 아니요? 저기에 있는 델타 G 노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요 화살표 방향. 그래서 요 함수값에서 요 함수값 있죠? 요 차이를 델타 GR 노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양수야, 음수야?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지금은 음수. 그러면 때로는 음수 아니고 뭐 될 수도, 때로는 양수 될 수도.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지금은 내가 음수를 기준으로 그린 거야. 저 델타 GR 노트의 의미를 알겠죠? 저 그래프상에서 저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됐죠?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R은 뭐겠어요? R. 그 유명한 기체상수. T는 온도. 자, 이때 R 기체상수인데 기체상수 값 뭘까요? 0.08 있으면 바로 나가립니다. 여기서 나겠어요? 요 연력학적인 계산을 할 때는 얘는 무조건 요걸 써야 돼. 알겠죠? 단위는 줄, 켈빈 역수, 몰. 그래서 명심할 거는 지금 어쨌거나 깁스 뭐예요? 깁스 뭐예요? 깁스 에너지죠. 에너지 계산할 때는 관련 계산은 반드시 이 값을 써야 된다. 알겠죠?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이 값 써야 돼. 자, 그 다음. 자, 이 그래프는 지금 내가 써준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 시험에 나오니까 명심하도록 하시고. 자, 이제 지운다. 지운다. 지우성. 쑥. 지우성. 자, 그 다음 할 거 5번째. Q. 여기 이제 등장하는 Q.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Q 뭐야? Q. 원래 이름은 리액션 코우션트예요. 리액션 코우션트인데 우리말 번역 반응 지수.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하느냐? 그냥 어떤 수용액 중 반응이라고 예를 들면 요때 Q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입니다. 요게 리액션 코우션트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수빈 오케이? 썼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 본꼴이죠. 뭐랑? K랑. 그죠? 자, K도 어떤 꼴이냐면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의 차이가 뭐냐? 바로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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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 얘는 0, 0, 0, 0. 이 차이입니다. 자, 어떤 차이냐면 EQ 뭐 줄임말이라고 했죠? 이퀄리브리엄. 정확한 발음은 이퀄리브리엄. 이퀄리브리엄. 알겠죠? 이게 이제 발음을 잘 못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어떻게 발음 기호로 쓰면 이거거든요. 발음 기호로 쓰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퀸이라고 발음하는데 틀린 발음이에요. 왜냐면 크 자음이죠. 영어는 W도 자음이에요. 뒤에 이게 모음이죠. 그러면 이 모음은 여기에만 붙어서 나는 발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발음하라는 얘기예요. 윈, 이게 이 장모음이거든. 윈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크가 있기 때문에 크를 약하게 발음하고, 왜 약하게 발음하냐면 크가 모음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크를 약하게 발음하고 윈이에요. 윈. 영어에는 이런 발음이 없어요. 영어에는 이런 발음이 없어요. 영어는 윈 이걸 빨리 발음하는 거예요. 퀸. 그래서 실제로 원어민이 할 때 발음할 때는 이게 거의 안 들려요. 거의 안 들리고 그냥 윈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맥상에서 뭔가 윈 하면 여왕을 뜻한다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퀸 이렇게 안 해줘요. 퀸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발음해야 되겠어요. 얘도 이퀄리브리엄. 이퀄리브리엄이에요. 그래서 이퀄리가 아니에요. 퀄리가 아니고 하고 얘가 딱 끊어지고 그다음에 윌리브리엄이에요. 그렇죠?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이제 발음해야 되는데 anyway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로는 초기 조건의 농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평형은 걸린 시간이 엄밀하게 얼마라 그래서 걸린 시간이 무한 시간 후였잖아. 그러면 초기 조건이라는 건 걸린 시간이 뭐야? 걸린 시간이 0초. 둘의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자, 반응을 시작해야지 해가지고 내가 반응물 생성물을 준비해가지고 A 탁 넣는 그 순간의 농도비를 반응 지수라 하고, 그 다음에 K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무한 시간 지난 다음 평형 상태의 어떤 그 농도로 표현된 게 평형상수고. 그렇게 구성된 식이 바로 요거. 알겠죠?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하라고, 요 식을 반드시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 식에 대한 지금 이제 표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두 번째, 이제 암기할 식 두 번째, 평형의 표현. 요것만 하고 갑시다. 끝! 자, 평형에서 요 델타 G값이 양수가 된다 그랬어요? 음수가 된다 그랬어요? 평형에서 델타 G가 0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평형의 표현은 첫 번째 1, 델타 GR이 0인 거예요. 델타 GR 자리에도 0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평형은 Q 자리에 K를 넣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의 핵심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저기에 쏙 넣으면 0은 델타 GR 제로 RT 로그 K. 알겠죠? 혹은 K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R 노트, 이렇게도 표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요거 이후에 내용도 있는데 그거부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됐다. 그럼 까지 다음 시간에 안녕. 뭐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됐어.